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17개 공공기관에서는 총 32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낙동강변의 벚꽃 만개와 생태공원 들판의 유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도시농업 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체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지난 2000년 개최 이후 부산에서 25년 만에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를 위한 준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하구가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사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19만 2천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역대 최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 부족한 일자리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부산을 많이 떠나는 것 같고 취업 관련해서는 저는 제 전공 쪽으로 최대한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 그쪽 전공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서울 쪽이 많은 것 같으니까. 수도권에 있으면은 연봉 같은 경우도 좀 세게 받을 것 같고 그런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서울 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에서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만 2천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6.9%였던 부산 고용률을 올해는 67.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첫 신호탄으로 상반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채용 기간과 규모를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4개 공사공단 기관에서 259명을 뽑습니다. 백스코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등 13개 출자 출연 기관에서는 61명을 채용합니다.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32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규 일자리 소식에 청년 구직자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공기관 안정적인 게 더 장점이 있으니까 사기업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필기시험은 5월 17일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봄꽃들이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벚꽃이 만개했고 생태공원 들판에는 유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현장에 장동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동강변이 꽃천지로 변했습니다. 지난주 솟아났던 봉우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얀 꽃이 됐습니다. 제방길을 따라 줄선 벚나무들, 벚꽃 터널을 만듭니다. 꽃잎들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합니다. 강서구 맥도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 약 12km 구간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여기는 저는 처음 왔었는데도 되게 만족스럽고 오랜만에 또 봄 느낌 물씬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꽃 어떠세요? 꽃 예쁘고 좋아요.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제방 아래 들판은 유채로 가득합니다. 드넓게 핀 노란 유채 사이를 느긋하게 산책하고 정자에 앉아 꽃내음을 만끽합니다. 분홍색 옷을 맞춰 입은 세 자매와 엄마는 한박 웃음으로 꽃들과 함께 추억을 쌓습니다. 볼거리도 너무 많고 지금 가족들이랑 예쁜 사진 남기고 추억 쌓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 벚꽃과 유채뿐 아니라 길 따라 튤립이 피어났고 형형색색 온갖 꽃들은 사진 작가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겨울은 좀 우울하고 음침하잖아요. 봄이 오면 아무리 화사하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봄이라는 계절이 더 좋다 하는 걸 더 이제 실감하고 또 그중에 봄이 또 꽃이 가장 무난하고.
대형 산불 피해를 감안해 한 주 미뤄진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가 4일 개막돼 공연과 이벤트들이 펼쳐졌고 유채단지에선 도시농업 박람회가 3일부터 열려 치유농업과 반려농업을 홍보하고 각종 체험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지만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봄꽃들도 한동안 풍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준비기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밝히며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남겨진 과제들도 산적해 짧은 임기가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3일 오전 당선증을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통 와보질 못했는데 우리 교육가족들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직원 여러분들 다 편안히 잘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2년 선거에서 석패하며 물러난 뒤 3년 만에 재입성. 이미 16, 17대 부산교육 추정을 지낸 만큼 내부 사정은 꿰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가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진 만큼 부산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이를 정상화를 통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행정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교육의 난제인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해법 등 대안 마련도 관건입니다. 김 교육감의 임기는 불과 1년 2개월. 현황과 미래 교육을 아우르는 장기 교육 비전을 그리기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김 교육감은 다음 선거를 떠나 6개 중점 과제로 먼저 기틀을 닦겠다는 각오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틀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년 뒤의 문제는 1년 열심히 한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진영 간 이념 논리의 정책은 실종되고 선거 기간 폭로와 비방,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지역 피로도가 쌓인 상황. 여기에 투표율은 22.8%로 역대 전국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 중 가장 낮습니다. 김 교육감의 득표율이 51%를 넘긴 했지만 부산 유권자 268만여 명 가운데 지지한 사람이 34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까지 앞으로 김 교육감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운대 LCT 랜드마크에서 고성능 소방차 성능 시험을 마쳤습니다. 해당 건물의 고층부 화재를 가정해 지상에서 건물 옥상까지 내부 계단으로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신규 고성능 소방차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LCT 랜드마크 타워는 높이가 411m, 지상 101층 규모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성능 시험에 투입된 소방차는 방수 능력이 분당 3,500리터, 방수 거리는 80m, 폼 송수 능력은 높이 400m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소방 펌프차에 비해 고층 건물이나 대형 물류창고 화재 진압에 효과적입니다. 부산소방은 고성능 소방 차량 2대를 올해 4월에 중부소방서와 사상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온라인 유통식품과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을 오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합니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소비기한 변조와 식품 보존 기준과 규격 위반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특히 묘목의 경우 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묘목의 경우엔 아예 수입이 금지된 것도 있는데요.
수입 금지 묘목 21만 그루를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창고로 들어오더니 종이 상자를 2개로 분리합니다. 곧장 지게차가 다가와 분리된 상자 중 밑부분에 있는 상자를 옮겨 실더니 운반 트럭에 바로 넣습니다. 중국산 수입금지 묘목을 세관에 신고도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현장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과 포도나무 묘목 등 21만 주를 밀수입한 61살 A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수입이 가능한 비슬나무로 신고한 뒤 수입이 금지된 사과, 포도나무를 상자 밑부분에 은닉한 뒤 창고에서 분리 작업을 거치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꽃은 중국에서 들어와도 묘목 밀수입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좀 5월 달에 카네이션은 들어왔나요? 진짜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경상도에서 지방에서 막 올라오는 건데 묘목이 이런 게 국내에도 많은데 왜 거기서 들어와? 얼마나 싸서? 이들이 밀수입한 묘목은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 특히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 보세 창고 직원 등 관세 행정 주변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세관은 사과나무의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아예 수입이 금지됐지만 코로나 이후 품귀 현상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밀반입도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병 우려가 높은 품목으로 지정돼서 아예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내 유통이 됐을 경우에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관세 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구보건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검진 여부와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 항목은 흉부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 간염과 골밀도 검사 등입니다. 서구보건소는 검진을 완료한 대상자 400명에게 생필품 세트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지난 2000년 개최 이후 부산에서는 25년 만인데요. 수준 높은 대회를 위한 준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입니다. 10월 이곳에서 펼쳐질 전국체전을 앞두고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5만 5천 석이 넘는 관중석과 돔 형태의 방 개방형으로 솟아오르는 듯한 원을 형상화한 경기장에선 감동의 개폐막 행사가 펼쳐집니다. 테니스와 산악 경기장 등 신설 경기장 3곳을 포함해 80여 곳에 달하는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만 국시비 682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분야 행정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 체육국도 신설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체전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개회식, 전국체전 개회식을 우리 박할린 총감독을 위촉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이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시민들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볼거리 모든 걸 연계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해서 우리 국제관광도시 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이번 전국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각 구청장, 군수, 그리고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모여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준비 상황 수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 감동의 전국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끌어낼 계획입니다. 106회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7일 동안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포함해 80여 개 경기장에서 신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곳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응원의 열기로 가득 채울 전국체육대회.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부산을 빛낼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는 물론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자전거도 늘고 있습니다. 도심 자전거 보관대도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사하구는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기증하는 나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철도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빈자리 없이 자전거로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도 눈에 띕니다. 안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타고 와가지고 타고 갔다 지하철에 뭐 이용한다든가 지하철 아니라도 어디 이용하면서 갖다 놨다가 찾아갈 때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버려진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사구가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97대. 앞선 4년 연평균 수거 대수의 2배에 달합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은 물론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공공시설의 훼손으로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83개 680여 대.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데 수거와 처분에만 최소 한 달이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2대를 처분했는데 수익은 8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각은 주로 고물상 등의 처리를 하는데 고철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각 매수업체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업체를 찾는 데도 좀 곤란했었고 업체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매각 비용도 대당 1,000원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사회적 기업과 맞손을 잡고 재활용 나눔 사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자전거를 수선해 저소득 가정이나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수거된 유기자전거 16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식물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집에서도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들을 기억하면서 키워야 할지 똑똑한 식물집사, 식집사가 되는 방법을 김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물에게는 좀 따뜻한 온도가 필요한데 아직 좀 추위가 가시기 전에 이렇게 실외로 아니면은 실내에서 이제 겨울 추위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왔던 식물을 뭐 베란다로 내놓거나 했을 때 갑자기 변한 낮은 온도로 이동했을 때 식물이 냉해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해가지고 영양을 흡수를 못하다 보면은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잎이 만약에 노랗게 변했다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특히나 질소 성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위가 좀 가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영양제, 복합 비료나 이런 비료를 올려주기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분 크기에 따라서 그 비료의 용법이 있습니다. 포장에 보면 용법이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주지 마시고 그 용법을 지켜서 비료 주기를 하면은 새 잎을 올려서 그 생육이 활발해진다고 하면 그 노랗게 된 아래쪽 잎들은 잘라주셔도 됩니다.
태양에는 삼상이라는 게 있어요.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적절하게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통풍이 잘 돼야지 이 안에도 물을 줬을 때 이 습이 또 많이 날아가기도 하고 항상 얘를 이렇게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앉혀놓는 게 아니라 젓가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분 받침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띄어서 이렇게 띄워주면은 여기 통풍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해주시고 햇빛, 바람, 비 이렇게 물이라고 하죠. 이 세 개가 천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관리 세 가지를 중요시하시고요. 어디에서 얘가 태어났는지 원산지인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키우시면 조금 더 식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키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흔한 이렇게 스킨답소스 그리고 스파트필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우리가 실내에서 빛이 이렇게 뭐랄까 한 1000룩스 정도만 있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햇빛을 강하게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늘에서 자라면 더 잎이 좀 예쁩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우리 집 안에서 주방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고요. 우리 스파트필름은 5월, 6월에 꽃이 핍니다. 하얀 꽃으로 예쁘게. 네, 그래서 영양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이긴 한데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약간 좀 이렇게 축 처집니다. 네, 처졌을 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관리법은 비슷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렇게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전 항상 고맙단 말을 많이 해줘. 그리고 또 물을 못 줬는데 그 다음날까지 싱싱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견뎌줘서 고마워. 나도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잘 견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